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재산 합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고 편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해도 상속인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한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을 한다면 기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돼 갖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산이 200억인 부친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는 3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세는 과연 얼마 나올까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고요. 30억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가 공제 5억 원 받을 수 있고요. 금융재산을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면 10억 이상이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7억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200억 가지신 자산가 아버지는요, 76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 자녀한테 각각 10억 5천만 원씩 총 3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는요, 자녀별 각각 2억 4천만 원이 발생하고 3명이니까 총 7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해도요, 상속인한테 증여를 하면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결국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고 나서 10년 안에 9년, 8년, 7년 안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증여했던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산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아버지 상속 재산에 누진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상속 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분은 합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뺀 나머지 사람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아내죠. 아내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죠. 이 사람들이 상속인이고요. 자녀의 자녀,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 이후 5년이 넘겨서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5년 이내 사망을 한다면 합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1억 5천만 원을 세 자녀한테 각각 나눠주고 10년 이후에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상속세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상속재산은 16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이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31억 5천만 원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억 5천만 원의 상속재산에 배우자 공제 30억, 일가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면 과세표준은 13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그래서 6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61억 5천만 원이라 61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 플러스 기납부 증여세액 있죠? 7억 2천만 원. 토탈 68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세가 76억 9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증여한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 사망을 했다.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돈은 68억 3,500만 원이다 보니까 절세액은 8억 5,500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200억 자산가 부친이 세 자녀한테 각각 10억 5천을 증여하고 나서 5년 만에 사망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5년 경과 후 사망을 한다면은 기증여 재산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00억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배우자 공제 30억, 일가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5억. 그래서 과세 표준은 163억. 그다음에 상속세 산출세액은 7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기납부한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죠. 7억 2천만 원 빼주면 최종 상속세는 69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잖아요. 7억 2천만 원. 토탈 그래서 들어간 비용은 76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하기 전과 한 후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국 차이가 8억 5천5백만 원입니다. 결국 증여한 이후에 10년 이후에 사망을 하면 8억 5천5백만 원이 세이브 되지만 10년 전에 사망을 하면 세이브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 증여 효과가 없으니까 증여하면 안 된다 하고 강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증여를 하면요, 증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상속 재산의 고정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버지가 200억에서 31억 5천만 원을 빼서 증여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31억 5천만 원이 날아간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 굴러가거든요. 결국 3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면 3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죠. 자식들 재산입니다. 결국 자식들 재산의 자산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5년 안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세엔 총 부담하는 그 세금에는 변동이 없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요. 상속재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의 자산 증가 효과는 거의 없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여일이 2021년도인데요. 그 당시 부동산 30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증여한 이후에 부동산은 연 8%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9년 뒤에는 60억 원으로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여한 이후에 2030년도에 그 부친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년밖에 안 됐으니까 증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근데 그때 합산하는 금액은요, 60억 원이 아니라 바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해서 합산한다 하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은 최종일 현재 금액이 아니고 최초 증여한 그 가액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상속세 50%를 감안한다면은 30억 원이 줄었잖아요. 60억 원에서 30억 원. 그러니까 15억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 재산이 원래 30억 원이었는데 사전증여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이 됐죠. 그리고 9년 뒤에 6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자녀 재산이 30억 원이 늘었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사전증여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상속재산을 줄일 수가 있고 고정되는 효과가 있어갖고 상속세 절세가 있고 자녀 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녀의 재산 이전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증여를 하면은요, 상속세도 15억 원을 절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 재산도 30억 원이 증가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비록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놓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요, 가산하지 않는 증여 재산도 있습니다. 뭐냐면 증여한 이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건죠. 언제 돌아가셔도 비과세 증여 재산 같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바로 돌아가셔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인 신탁 같은 경우 5억까지 비과세거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가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험금 연간 4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죠. 아니, 가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한테 연간 4천만 원을 주려면은 연금 재원을 무려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커다란 금액을 증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10에서 15억 원의 재산이 빠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된 자격농민 증여농지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채무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담부 부분은 채무와 증여를 합산한 겁니다. 결국 채무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증여세 신고 기간 경과 후 증여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혹하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 뭐냐면은 증여를 하는데 10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안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5년 이후에 사망을 하면은 비상적인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손자녀,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를 하고 6년 이후에 사망했다. 그래도 합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증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상속인이든 비상속인이든 미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증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상속재산을 고정시켜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상속인이든 비상속인이든 그들에게 자산 이전 효과가 증가돼서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그 10년 합산, 사전증여자산 10년 합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전증여재산 10년 합산 때문에 무서워서 사전증여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